남편을 떠나보낸 지 49일째 되는 날, 나는 서울을 떠났다. 그 사람이 앉던 소파, 그가 쓰던 컵, 그가 남긴 향기까지 모든 게 남아있는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다. 작은 가방 하나 들고 무작정 기차에 올랐다. 목적지는 강원도 평창. 그 사람과의 기억이 없는 곳이면 어디든 괜찮았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은 점점 높아지는 산들. 마음도 그에 맞춰 조금씩 가라앉았다. 인터넷에서 대충 찾은 민박집 하나. 전화를 걸자 났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며칠 머무실 예정이신가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일주일 정도? 짧은 정적 후 그는 말했다. 괜찮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민박집에 도착하자 문을 열어준 이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 이름은 정태원, 64세. 의외로 키가 크고 어깨도 넓었지만 그의 눈빛은 마치 오래된 연못처럼 조용하고 깊었다. 이서윤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방은 깔끔했지만 왠지 모르게 이상했다. 다른 손님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요즘은 손님들 없으세요? 많이 오지 않아요. 그의 짧은 대답 뒤엔 더 묻지 말라는 침묵이 있었다. 창문을 연히 매서운 바람이 방 안을 쓸고 지나갔다. 서울보다 훨씬 차가운 강원도의 공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바람이 좋았다. 가슴 속 막힌 감정이 조금씩 흘러내리는 기분이었다. 저녁 무렵 태원 씨가 문을 두드렸다. 식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 편의점에서 대충 사 먹을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간단히 차려드릴게요. 생각지도 못한 제안에 어쩐지 마음이 풀렸다. 거실에 나가니 소박하지만 정갈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하나하나에 정성이 느껴졌다. 저도 혼자 먹기 그래서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나만 외로운 줄 알았는데 이 사람도 그랬구나. 식사 중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어둠이 내려앉은 창밖을 바라보며 느꼈다. 이곳의 고요함이 어쩌면 나를 조금씩 회복시켜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민박집에서의 첫날 밤, 서울에서 느끼던 불면의 시간은 찾아오지 않았다. 산바람 소리에 스르르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방 안에서 느껴진 묘한 냄새의 정체는 아침 공기는 더욱 차가웠고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눈을 뜨자마자 이상한 감각이 스쳤다. 뭔가 익숙지 않은 향이 코끝을 맴돌았다. 곰팡이도 먼지도 아니었다. 오래된 향수 혹은 그리움 같은 냄새였다. 아침 식사를 준비해준 태원 씨는 조용했다. 이 방 원래 누가 쓰던 방인가요? 그냥 손님 방이에요. 어딘가 어색한 대답. 더 묻지 않았지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식사 후 짐 정리를 하다 화장대 서랍이 살짝 열린 걸 발견했다. 무심코 열어보니 맨 아래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나왔다. 누렇게 바랜 봉투, 손때가 묻은 모서리. 망설이다 결국 펼쳐본 편지엔 정성스러운 글씨가 담겨 있었다. 여보, 혹시 내가 먼저 떠나게 되면 이 집은 지켜줘요. 첫 문장에서 심장이 내려앉았다. 이 집은 당신 같았어요. 따뜻하고 든든하고 여기 있으면 안전한 것 같았어요. 뒷면엔 작게 적혀 있었다. 태원아 사랑해. 미안해. 그 순간 이해됐다. 왜 이 민박집이 조용한지, 왜 그의 눈빛이 깊은지, 왜 방 안에서 그리운 향이 나는지. 조용히 편지를 다시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의 아픈 기억을 더 들춰내고 싶진 않았다. 하지만 마음이 복잡했다. 그의 사랑은 얼마나 깊었을까. 그리고 그 깊이에 나 역시 남편을 떠올리게 됐다. 점심 즈음
태원 씨는 조용히 밥상을 차려주었다. 고맙습니다. 말이 목에 걸렸다. 편지를 말할까 망설이다 꺼내지 못했다. 이 집이 참 따뜻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의 미소엔 슬픔이 스며 있었다. 방으로 돌아온 나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다. 이 집엔 아직 누군가 떠나지 못한 채 머물러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처럼 태원 씨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어느 날 된장찌개 냄새가 문득 그리워지던 저녁 그 냄새의 의미는 민박집에 머문 지 일주일이 지났다. 태원 씨는 매일 아침 말없이 식사를 준비해줬고 나는 그 고마움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하지만 그저 머물기만 할 수는 없었다. 마을 아래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다. 단순한 일이었지만 물속에 손을 담근 채 하루를 보내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남편을 떠올릴 틈이 줄어들었고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하지만 둘째 주가 되자 피로가 쌓였다. 손가락이 퉁퉁 붓고 허리도 아팠다. 그렇게 지친 하루의 끝, 민박집 마당에 들어서자 진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배가 고파서였을까? 아니었다. 그 냄새는 기다림의 냄새였다. 누군가 날 위해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 평상 위에 차려진 밥상. 조용히 인사하는 태원 씨. 피곤하셨죠? 근데 이렇게 또 차려주시면 혼자 먹기 그래서요. 말은 짧았지만 그 말엔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다. 밥상 앞에 마주 앉아 된장찌개를 한 숟갈 뜨는 순간 목이 메었다. 남편이 자주 끓여주던 그 맛. 그땐 당연했던 일상이 지금은 가슴을 저리게 했다. 누가 나 위해 밥 차려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서요. 저도 그래요. 태원 씨도 조용히 말했다. 그날 우리는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슬픔이 느껴졌다. 식사 후 그는 구기자차를 내왔다. 달콤하고 은은한 향이 마음을 녹였다. 많이 피곤해 보이셔서요. 그의 따뜻한 배려가 감사했다. 별이 가득한 강원도의 밤. 별이 참 많네요. 여긴 밤하늘이 예뻐요. 태원 씨도 혼자 오래 사셨어요? 3년 됐어요.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더 묻지 않았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생각했다. 오늘 된장찌개 한 그릇에 내가 무너졌구나.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가끔은 무너져도 괜찮다. 혼자가 아니니까. 다음 밤 여성용 코트 한 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11월 중순 평창의 밤은 살을 내는 듯 추워졌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날 마당 평상에 앉아 찬바람을 맞고 있었다. 태원 씨가 조용히 다가왔. 추우시겠네요. 그러고는 창고에서 코트 하나를 꺼내왔다. 부드러운 베이지색 여성용 코트. 망설였다. 입어도 되는 걸까? 괜찮아요? 네, 입으세요. 코트를 걸치는 순간 은은한 플로럴 향이 풍겼다. 그 향을 맡는 순간 가슴이 저릿해졌다. 이 코트, 그분 거죠? 태원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따뜻한 분이셨나 봐요. 네, 맞아요. 그의 눈빛은 그리움으로 젖어 있었다. 말없이 앉아있는 사이 그는 맥주 2캔을 가져왔다. 한잔 하실래요? 좋아요. 달이 밝게 떠있던 밤, 마당은 은은한 달빛에 물들어 있었다. 다른 여자의 코트를 입은 채 맥주를 마신다는 게 어색했지만 이상하게 그 따뜻함이 위로가 됐다. 이런 밤엔 혼자 있기 싫어요. 저도요. 왜 그런 걸까요? 달이 너무 예뻐서 누군가랑 같이 보고 싶어서 그런가 봐요. 맥주를 마시며 어린 시절 이야기, 서울살이 이야기를 나눴다. 깊은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편안했다. 그 순간 실수로 그의 손을 스쳤다. 아주 짧게, 하지만 놀랄 만큼 따뜻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타인의 체온.
태원 씨도 놀란 듯 했지만 손을 완전히 떼지 않았다. 나 역시 그대로 있었다. 어색했지만 불쾌하지 않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이게 괜찮은 걸까? 남편이 떠난 지 몇 달 되지 않았는데,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묻어둔 감정이었다. 죄송해요. 태원 씨가 먼저 손을 뺐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날 밤 코트를 벗으며 생각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 맞이한 누군가의 체온. 떨리도록 생생한 그 감정에 나는 당황했다. 그게 잘못인지 아니면 당연한 감정인지는 몰랐지만 단 하나 외롭지 않았다는 건 확실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사라졌다. 방엔 그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부엌에서 나는 조용한 소리가 없었다. 이상했다. 태원 씨는 늘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던 사람이었는데 거실로 나가도 부엌에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방문을 열어보니 정리된 침대와 함께 몇 벌의 옷이 사라져 있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집을 나간 것이다. 놀랍게도 나는 그의 연락처를 알지 못했다. 혼자 남은 민박집은 어쩐지 더 적막하게 느껴졌다. 서울에서 혼자일 땐 괜찮았는데 이제는 그가 없는 이 공간이 너무 비어 있었다. 익숙해진 따뜻함이 사라진 탓이었을까. 반찬 몇 가지로 밥을 먹어보았지만 맛이 없었다. 같은 찌개인데도, 같은 김치인데도 함께 먹는 사람이 없으니 그 맛도 사라진 것 같았다. 민박집을 둘러보며 그와 그녀의 흔적을 찾게 됐다. 사진 속의 그녀는 온화한 미소를 지닌 따뜻한 사람이었다. 부엌엔 커플컵, 냉장고엔 둘이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 화장대 위엔 손을 잡고 웃는 액자가 놓여 있었다. 그 모든 것들이 말해주고 있었다. 태원 씨와 그녀의 사랑은 얼마나 깊었는지를, 그리고 그 사랑을 잃은 그의 상실감도 함께. 사흘째 되는 날, 퇴근 후 민박집에 불이 켜져 있었다. 가슴이 뛰었다. 문을 열자 거실에 초췌한 태원 씨가 앉아 있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는 예전 같았지만 눈은 많이 부어 있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걱정했어요. 죄송해요. 그냥 그 사람 유품을 정리했어요. 그제야 알았다. 지난 사흘 그는 마음속 가장 아픈 기억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3년 동안 못 건드렸던 건데 오늘 다 꺼냈어요. 옷도, 화장품도, 편지들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집을 떠날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떠나면 진짜 끝일 것 같아서. 그 말을 듣고 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혼자 보내는 건 너무 외로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거실에서 차를 마셨다.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진 못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서윤이 꺼낸 낡은 스마트폰. 남편의 마지막 음성이 흘러나오고 말았다. 며칠 뒤, 태원 씨는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다. 여전히 눈동자엔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말수는 늘어났고 표정도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날 저녁 차를 마시며 조용히 그가 말했다. 서윤 씨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많이 나아졌어요. 거짓말이었다. 사실 밤마다 남편을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다. 가끔 우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랐다. 들키지 않으려 조심했는데 그에게는 다 전해졌던 거다. 죄송해요. 시끄럽게 해서.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가끔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었다. 그도 혼자 울던 새벽이 있었던 거다. 문득 남편의 마지막 음성 메시지가 떠올랐다. 한 번밖에 듣지 못했던
낡은 스마트폰 속 그 목소리. 태원 씨,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손이 떨렸다. 화면을 켜고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윤아, 난 괜찮아. 넌 웃어야 해. 첫마디에 눈물이 터졌다. 내가 없어도 누군가 내 곁에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줄게.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메시지가 끝나자 나는 완전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태원 씨가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눈물이 날 땐 참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 말에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리움, 두려움, 미안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태원 씨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손을 잡고 곁에 앉아 있었다. 그게 더 고마웠다.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좋은 분이셨네요. 네,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분 말씀이 맞아요. 서윤 씨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다시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엔 따뜻함이 함께였다. 그날 밤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마음껏 울 수 있었다. 내 눈물을 받아줄 사람이 있다는 게 그렇게 큰 위로일 줄은 몰랐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그가 처음 진심을 물어왔다. 시간이 흘렀다.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둘이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다. 태원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서윤 씨,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계속 여기 계실 건가요? 그 질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사실 나 역시 고민 중이었다. 언제까지 민박집에 머물 순 없고 언젠가는 서울로 돌아가야 하니까.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렇겠죠. 그의 목소리에 묘한 아쉬움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는 긴 정적 끝에 다시 입을 열었다. 이 집 나 혼자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좋겠어요. 심장이 뛰었다. 무슨 뜻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있어도 될까요? 개소교. 갑작스런 고백 같은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내 안의 마음은 이미 대답하고 있었다. 태원 씨, 저도 혼자 있기 싫어요. 그날 밤 방으로 들어갔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몰려왔다. 결국 거실로 나와보니 태원 씨도 깨어 있었다. 잠 안 오세요? 네, 잠깐 나왔어요. 평상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다. 오늘 밤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나도 놀랐다. 태원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있어도 될까요? 네. 그는 담요를 가져와 소파 위에 덮어주었다. 그 순간 정말로 안심이 됐다.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 그 손길이 체온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다. 괜찮으세요? 네. 고마워요. 자연스럽게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한 감정. 고마워요. 태원 씨. 저야말로 고마워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심으로 편안히 잠들 수 있었다. 누군가 내 곁에서 지켜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함께 심은 배추가 무럭무럭 자라나며 두 사람의 관계도 조금씩 자라기 시작한다. 11월 말 민박집 마당 한쪽에 심은 배추가 제법 자라 있었다. 태원 씨와 함께 매일 물을 주고 손질한 결과였다. 이제 김장할 때가 됐네요. 저 김장 같은 건 잘 못해요. 괜찮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함께 장을 봤다. 고춧가루, 젓갈, 마늘, 필요한 재료를 하나하나 고르며
마치 부부처럼 느껴졌다. 김장 당일 마당에 대야를 펼쳐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다. 손이 얼어붙을 듯 차가웠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태원 씨가 내 손을 감싸며 양념을 버무리는 방법을 알려줬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온기가 이젠 낯설지 않았다. 김장이 끝나고 함께 만든 김치를 맛보았다. 맛있네요. 정말이요? 처음 해봤는데. 네, 정말 맛있어요. 작은 일상이 조금씩 쌓였다. 빨래를 함께 널고 마당을 쓸고 저녁이면 산책도 나갔다. 예전엔 이 길을 혼자 걸었는데 이제는 같이 걸으니까 좋네요. 저도요, 혼자 걸으면 슬픈 생각만 들었거든요. 이제는 어때요? 훨씬 나아요. 그렇게 조금씩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평상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던 중 문득 물었다. 태원 씨, 정말 괜찮으세요? 네? 저 같은 사람이랑 이렇게 늦은 나이에 함께 시작해도 나이,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다. 내가 58세, 그는 64세. 지금 이 시작이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불안했다. 그런데 태원 씨가 내 손을 잡으며 웃었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계절이에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의 말엔 거짓이 없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그래도 서윤 씨, 저도 64살이에요. 그런데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그날 밤 혼자 누운 방 안에서 생각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처음으로 누군가와 시작한 이 감정. 처음에는 단순한 외로움인 줄 알았지만 이젠 안다. 그것은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고 싶은 간절함. 늦은 사랑은 결코 부족한 사랑이 아니었다. 오히려 인생의 아픔을 지나온 후에 피어나는 사랑은 더 깊고 더 단단했다. 창밖의 겨울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지금부터라도 정말 행복하게 살아보자고.